논문 작성 과정에서 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혼란이 있어요. 일반적인 가설 검증에서는 P값이 0.05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고가 유의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왜 등분산 가정 검증에서는 P값이 0.05보다 커야 좋다라는 거지? 통계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런 두 가지의 개념적 혼란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우리가 실제 한번 결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통계적 가설 검증은요, 과학적 연구의 핵심 방법론이고 그 결론의 유효성은 유의 확률, P값이라는 수치의 크기에 의존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특정 효과나 영향이라든가 차이를 입증하고자 할 때 이 통계적 증거는 P값이 0.05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기준에 따라 평가돼요. 이 기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단 간 차이 비교 분석을 하는 t-테스트나 분산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전제 조건인 등분산성 검정에서는 오히려 P값이 왜 0.05보다 커야 해당 가정이 충족되냐.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많이 헷갈려 했었습니다. 초창기 초보 연구자 시절 때는요. 이 상반대 P값 기준은 단순히 분석 절차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선 근본적인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거든요. 왜 한 가지 분석 내에서 P값이 작아야 좋다는 결론과 커야 좋다는 결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통계적 가설 검증의 그 기본 원리를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유의 확률, P-value의 개념적 재정의를 해보자. 유의 확률은 기무 가설이 원래 전제로 있는 가설이죠. 실제로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관찰된 데이터 또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데이터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0과 1 사이의 수치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우연히 발생할 확률로 직관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값이 작을수록 관찰된 결과가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P값은 기무가설에 대한 반증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P값이 0.01이라는 것은 기무가설이 참일 때, 그러니까 원래 있는 전제, 차이가 없다, 효과가 없다, 이런 기무가설, 이거가 참일 때 현재 데이터와 같거나 더 극단적인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1%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연구가설, 대립가설,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들이 P값이 작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작게. 그렇죠? 0.05보다 작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0.05를 기준으로 잡는 것은 5% 정도밖에 불과하다니까 5% 정도는 니네가 좀 유의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5% 정도는 조금 감안해줘.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0.05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유의확률 0.05라는 것은 5% 정도는 네가 좀 유의해야 돼. 이거를 내가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데 5% 정도 네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좀 더 쉽게 95% 정도는 신뢰할 수 있어. 그러면 0.05보다 자꾸 낮아져. 0.001은 뭐예요? 1%죠? 1%는 뭐예요? 99% 내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0.05라는 P값을 잡는 거예요. 유의 확률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의 수준과 오류의 관계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유의 수준은 기무가설이 실제로 참인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얻은 데이터에 의해서 기무가설을 잘못 기각하는 오류, 즉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허용 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0.05라는 이 유의 수준은 제1종 오류를 5% 미만으로 허용하겠다라는 이 연구의 기준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대다수의 사회과학이라든가 뭐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제 관례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통계적 가설 검정은 기무 가설을 원래 내 가설 말고 암묵적인 가설, 이 기무 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을 때 기무 가설을 이 원래 그냥 전제로 있는 가설, 효과가 없다, 영향관계가 없다, 원래 이 암묵적인 이 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다시 유의 수준 P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내 가설을 채택한다는 거예요. 의미예요. 연구 가설, 대립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무 가설과 대립 가설이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어려우니까 책을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건데, 그 기무 가설, 대립 가설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조금 보시면 쉽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자고요. 이 논문이라고 해서 그걸 자꾸 어렵게 접근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간 비교 분석에서 이 주 가설과 가정의 분리된 목적을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분산 분석과 같은 집단 간 이 비교 분석은 사실상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진 검증으로 구성이 돼요. 바로 주요 가설 검정. 이게 뭐예요? 효과 차이가 있다 없다,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다시 이 약의 효과가 있다, 이게 주 가설 검증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다,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이게 주로 가설 검증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P값이 유의 확률보다 낮아야 돼. 맞죠? 0.05보다 낮아야 돼. 이 주요 가설 검정과 또 하나, 가정의 검정이에요. 둥분산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증명과 확인의 논리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증명과 확인의 그 논리적 이중성 때문에 같은 분석에서도 P값을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분산 분석에서 P값의 기준이 달라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각 검증이 가지는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통계적 사고의 근본적인 이중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분산 분석은 세 집단 이상의 독립적인 집단들의 A 집단, B 집단, C 집단,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이런 식의, 아니면 1학년, 2학년, 3학년, 맞죠? 이런 식으로 집단들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기법이에요. 그래서 분산 분석의 주 가설은 이래요. 내 가설은, 논문에 쓰는 내 가설, 연구 가설, 대립 가설이라고 해요. 적어도 하나의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 집단의 약의 효과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립 가설이자 연구 가설인 거예요. 그럼 기무 가설, 암묵적인 기무 가설은 뭐예요? 논문에는 기술하지 않는 그 기무 가설. 아니야, 모든 집단의 평균은 같애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정의 목적은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는 내 주장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의 주장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을 지지할 증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 연구의 이 가설, 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이 주장을 입증하려면 차이가 없다라는 원래의 암묵적인 기무 가설을 기각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P값이 0.05보다 작을수록 기무 가설이 효과가 없다라는 이 기무 가설이 참일 확률이 낮아져서 대립 가설인 내 그 연구 가설, 이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0.05보다 마지막에 그 가설 검증은 0.05보다 작아야지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그 전에 주 가설 검증을 하기 이전에 등분산성 가정,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먼저 해야 돼요. 등분산성은 분산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1차적으로 주 가설 검증하기 전에 이 등분산 가정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왜? 분산 분석은 기본적으로 모든 집단의 이 3개 이상의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설계된 모수적 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석 결과가 편향되거나 부정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분산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이제 레빈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원래 기무 가설은 뭐겠어요? 원래 그냥 전제인 가설. 전제는 뭐예요? 모든 집단의 분산은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 모든 집단의 분산은 같다. 그러면 대립가설은 뭐겠어요? 모든 집단의 분산은 같지 않다라고 해요. 그런데 등분산성은 말 그대로 분산이 동질하다라는 거예요. 집단의 분산이. 집단의 그 평균 차이가 막 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평균 80점인 A반, B반이 있는데 A반은 고르게 75점, 80점, 90, 75점, 85점 이런 식으로 고른 분포를 갖고 있어. 근데 하나는 이 B반은 30점, 100점, 20점, 100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는데 이게 그 평균이 80이야. 똑같은 평균인데 이게 지금 분산이 동질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수준의 그 검증을 하는 겁니까? 같은 수준의 집단이에요? 아니죠. 전혀 다른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 평균에 퍼진 정도가 편차가 비슷한 집단이어야 이걸 둘이 비교할 거 아니에요. 한 집단은 고르게 이게 평균의 분포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집단은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막 왔다 갔다 해 이렇게. 그러면 분산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공정하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산의 집단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분산 가정은 원래의 그 전제는 두 집단의 분산은 같아야 돼. 그런데 그러려면 P값이 0.05보다 크게 나왔어. 작게 나왔어. 그러면 이 원래 있던 전제, 기무가설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분산이 같지 않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0.05보다 크게 나왔어. 근데 원래 분산의 집단은 같아라는 게 전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0.05보다 크게 나왔어. 내 가설은 아니고 이 원래 전제인 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는 거네. 그래서 레빈의 검정에서는 어떻다고요? 0.05보다 P값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등분산 가정의 검정의 목적은 내 주장, 연구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는가를, 분산이 같냐 안 같냐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즉 분산이 다르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분산이 같다고 가정해도 좋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P값이 클수록 0.05보다 클수록 분산이 같다라는 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산이 그냥 같아. 그래서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듣다 보면 이제 또 산으로 막 가시는 분들이 있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씨 무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듣자마자 아씨 오케이. 그러면 그분은 강의 이런 거 보지 않고 책 이런 거 안 뒤져도 돼요. 한번 보고 기억하면 뭐 천재예요. 저도 막 엄청나게 멘붕이 왔었다니까요.
초보 연구 시절 연구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지금 뭐 링크가 나갈 수도 있는데 기무가설, 대립가설 이거에 대해 설명한 것과 있고 등분산 가정 검증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또 이걸 보시면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번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로 한번 좀 볼게요. 학습법 효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연구 질문이 이거예요. 연구 문제는 세 가지의 교수법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가? 그래서 독립변수는 교수법 3개 집단입니다. 전통식, 강의식, 토론 중심, 프로젝트 기반 뭐 이런 식의 그 교수법을 각각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등분산 조건 충족 시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그 집단 통계량을 보니까 각각 40명씩 했는데 평균은 뭐 이렇게 75.2, 82.6, 78.4 이렇게 나왔네요. 표준 편차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면 뭐 표준 편차가 그렇게 막 그 차이가 크게 벗어나는 그건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의 동질성 검증은 이제 레벤 통계량으로 하는 건데 이론 분산 분석을 하면 이렇게 표가 나와요. 통계량을 보니까 지금 그 유의약률이 0.162. 박수 쳐야 돼, 이럴 때는. 분산에 동질하다는 뜻이에요. 0.16이라는 것은 0.05보다 낮은데 0.162가 나왔잖아요. 0.05보다 훨씬 크네, 유의약률이. 그죠? 0.16이니까. 일단 분산이 동질하다. 이 세 개의 집단에 이 분산은 어느 정도 동질하니까 공정하게 내가 이 집단을 비교할 수 있겠구나라고 1차적인 전제 조건을 만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분산 분석 표를 보는 거예요. 이게 내 가설 검증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유의약률이 0.0001이네. 와, 효과가 있네요. 이 학습법에. 이 학습법을 했더니 그 학업 성취도가 올라갔대요. 차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레벤의 그 가설 검증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 가설 검증은 뭡니까? 아노바를 할 때, 분산 분석을 할 때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지. 가정 검증은 뭡니까? 레빈 테스트는 분석의 전제 조건인 분산의 동질성, 등분산성이 충족되었는가? 이 분산이, 이 집단의 분산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가? 공정하게 내가 이 집단들을 비교할 수 있는가를 먼저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하는 값은 뭐예요? 가설 검증. 모든 가설 검증은 P값이 0.05보다 작아야 돼. 내 가설을 검증할 때는. 그런데 어떤 가정이잖아요. 분산이 동질해? 분산이 동질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동질하지 않은 집단끼리 분석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똑같은 토익 시험을 했어. 근데 직장인들이 토익 공부를 한 직장인들과 초등학교 5학년들한테 토익 공부 시켜놓고 한 집단이야.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하는 게. 그렇잖아요.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분산, 분산의 가정을 검증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P값이 0.05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 작성할 때 그 등분산 가정,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논문을 보다 보면요. 학위 논문이나 뭐 학술 논문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 분산 분석이나 뭐 t-테스트 이런 비교 분석할 때 등분산 가정을 안 쓰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두 가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등분산이 가정됐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충족돼서 굳이 뭐 이것까지 쓸 필요 없다라는 것과, 하나는 등분산 가정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에라이씨 모르겠다. 이거 빼고 그냥 가설 검증 결과만 써. 하는 거 두 가지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등분산 가정 충족됐을 때 우리가 그럼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냐. 지금 이 자막이 나갈 거예요. 등분산이 가정이 충족됐어. 그리고 가설 검증 결과까지 같이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레벤의 등분산 검증을 한 결과 F값
쓴 1.847. 가로친 거는 자유도로 표기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유도 2, 117 이렇게 써요. 그리고 F값 쓰고 P는 0.162,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고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 세 가지 교수법 집단 간 평균 학업 성취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P값 0.001 써주고요. 결과는 교수법의 유형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써주시겠죠. 그리고 덧붙여서 분산 분석을 하면 우리가 사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사후 검증은 이제 뭐 셰페나 덩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건데 이거는 분산 분석 강의가 또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추가적인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얘기는 담지 않았지만 이렇게 또 써야겠죠. 토론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사후 검증, 뭐 예를 들면 셰페면 셰페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써주고 그 셰페 사후 검증한 집단 간 비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적은지 이런 것들을 또 나열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등분산 가정 위배 시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레벤의 등분산 검정 결과 P가 0.05보다 작게 나타나서 집단 간 분산의 동질성이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일반적인 분산 분석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웰치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고 웰치 분산 분석을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분산성 가정 위배 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좀 살펴보면 등분산 가정이 위배될 경우, 그러니까 즉 레벤 테스트에서 P값이 0.05보다 작게 나왔어. 이럴 때는 분산 분석 결과의 신뢰성은 심각하게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산성, 분산이 달라요. 이분산성이 존재하면 분산 분석의 제1종 오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균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통계적 유의성을 도출할 위험이 커진다. 그리고 회귀 계수의 표준 우체에 영향을 미쳐서 통계적 검정력, 파워라고 하죠. 통계적 검정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별 표본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점이 좀 두드러져요. 뭐 집단별 표본 A 집단은 뭐 30명인데 B 집단은 뭐 120명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본 크기가 불균형할 때 문제점이 이런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연구자는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몇 가지 대안을 좀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가 웰치의 분산 분석이에요. 이거는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분산 분석의 수정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분산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등분산성 위배에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집단별 표본 크기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 좀 유용한 대안으로 간주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크루스커-월리스의 검증이에요. 이 데이터가 정규성 뿐만 아니라 등분산성 가정까지 위배되는 경우에 고려되는 비모수적 검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특정 어떤 가정을 하지는 않는데 원본 데이터의 정보를 순위로 랭크로 대체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력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데이터 변환이 있어요. 내 원본 데이터를 로그 변환이라든가 제곱근 변환 같은 것 등등을 통해서 데이터가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도록 변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를 변형함으로써 분석의 전제 조건을 맞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분산 분석에서 주 가설 검정과 등분산성 가정 검정의 이 P값 기준이 상반되는 이 역설은 통계적 추론의 근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P가 0.05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그 검정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면 내 가설 검정은 차이가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P값이 0.05보다 낮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등분산성 가정검증은 비슷한 조건에서 세 집단이든 두 집단이든 비교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P값이 0.05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하셨을 텐데, 이 기무가설 대립가설 편과 등분산성 가정 검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강의, 이 두 편과 그다음에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같은 아노바 분석에서 왜 P값을 등분산성 가정에서는 P값이 0.05보다 커야 되고, 내 가설 검증에서는 P값이 0.05보다 낮아야 되지? 왜 다르지? 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